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울의 김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첫날입니다. 자, 다들 이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저는 1월 1일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이니까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겠네요. 자, 26년은 저와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움직일 우리 증시, 거기에 꼭 집중해야 될 이 삼성전자. 요즘 뭐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요즘 뭐 매스컴부터 이곳저곳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고점 시그널이다, 뭐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실한 이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께 꼭 이 분할로라도 조금씩 비중을 정리하자라는 코멘트를 남기지만,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의 흐름 차트로만 보더라도 한눈에 보이는 이 강한 추세, 우리가 벌써 전체 물량을 매도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 또한 최소 이 26년 6월까지는 홀딩을 할 거고요. 그때부터는 삼성전자의 상황 그리고 이 AI 캐펙스 둔화 신호, 이러한 것들이 시황적으로도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보이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는 거지,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 흐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국 대응을 하냐,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지 이 전체 물량을 매도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이 자칫 전체 물량을 정리하면 강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참고 참다가 그 끝에 추격으로 달라붙고 오히려 그 구간에서 또 과거처럼 오랜 기간 물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과거 이 구만전자 시절 때는 이 소비재 중심의 이 경기 민감 사이클인 반면 지금은 이 AI 데이터 센터 중심의 구조적 수요, 거기에 이 HBM이 만든 공급 제약 플러스로 이 고부가 믹스 확장이 겹친 국면이라서 이 프레임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왜 여러분이 최소 이 26년 1, 2분기까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만큼은 홀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꼭 홀딩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최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에 이 구독자님들이 공부방 개설은 왜 안 해주냐,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어도 업무 때문에 이 못 본다라는 글들이 많아서 제가 댓글창에 무료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저의 이 공부방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당연히 뭐 들어오셔서 문자를 남겨라 그런 거 일체 없고요. 바로 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 이 방에서는 방송에서 나가는 그 개별 종목, 이 26년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상황들과 이 전체적인 시황이 나갈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남기는 그 코멘트에 이모티콘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가장 최근 나온 소식 중 이 디램 익스체인지 기준으로 이 12월 PC용 DDR4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한 달 새 이 14% 넘게 상승해서 이 9.3달러까지 올랐고,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 회사들이 수요가 급증하는 HBM의 생산을 배정하느라 이 범용 디램 생산량이 확 줄었고, 이처럼 수요가 이 그대로거나 조금만 유지가 되더라도 공급이 줄어든 쪽은 바로 가격이 튀게 되는데, 이는 AI 때문에 HBM이 뜨자 이 범용이 부족해져서 범용 가격도 함께 오르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랜스포스가 2026년 1분기 이 공급업체들의 초기 계약 견적이 전분기 대비 50에서 60% 인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전망했고, 이를 해석하면 이 내년 초까지도 타이트함이 이어질 거고, 이 실적 추정치가 위로 또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메모리 산업은 고정비, 이 고정비가 엄청 큰 산업이고 공장을 돌리기만 해도 이 비용이 계속 나가죠. 이런 산업에서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이 레버리지처럼 엄청 튀는데, 이 가격이 10% 상승, 이 10% 상승이 영업이익 10% 상승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이익이 훨씬 크게 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단지 이 좋은 뉴스 수준이 아니에요. 이익 체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삼성의 이 실적 반등의 핵심은 두 개죠. 이 HBM 탑승과 단품 디램, 낸드 가격 급등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AI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이 HBM만 떠올리는데 지금의 그림은 더 커졌죠.
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학습뿐 아니라 이 활용도 늘어나게 되면서 HBM 외에도 이 단품 D램 그리고 낸드 수요가 같이 커지는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DR4 가격이 튀는 건 단순 PC 수요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HBM으로 생산이 이동하면서 범용이 희소해지고 그 희소성이 곧 가격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삼성의 이 포지션이 좋아진 이유는 생산성과 그 믹스의 결합입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이상한 국면이죠. 이 HBM은 고부가인데 물량은 제한적이고 이 범용은 원래 가격이 출렁이면서 그 범용은 이 공급 부족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삼성에게는 HBM 쪽에서 뒤늦게 따라잡는 모멘텀을 받는 거고, 범용 쪽에서는 가격 상승 레버리지를 받는, 즉 두 개의 이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이 엑시노스 2600이 왜 성공하면 6조 이러한 숫자가 나오고 있나요? 이 S25에서 삼성은 엑시노스를 안 쓰고 퀄컴을 썼고, 그 침값만 반기 기준으로 7.8조 원 수준인데요. 이 만약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해서 자체 칩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면 또 삼성은 두 군데에서 동시에 좋아지게 됩니다. 이 MX와 파운드리 반도체에서인데요. 이 MX는 우선 칩을 외부에서 비싸게 사오지 않으니까 원가가 내려가고, 파운드리 반도체 쪽은 자체 칩을 자사 공정에서 만들면 이 내부적으로 이 매출과 이익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칩값 절반과 이 파운드리 이익이 겹치면 분기 그리고 반기 관점에서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이 파운드리입니다. 인텔의 PCH 같은 레가시 공정 수주를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8나노가 오래된 공정이냐, 이게 아니라 레가시 공정은 투자 부담이 적고 수율이 안정적이라 이 물량만 확보되면 그 이익률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삼성 파운드리의 숙제는 최신 공정에서 이 TSMC를 이긴다 이전에 그 공장 가동률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런 레퍼런스가 쌓이면 다음 고객을 데려오는 명함이 될 겁니다. 즉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이 26년 초반의 주가 흐름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 AI로 생산이 쏠리면서 범용 공급이 줄었고, 그 결과 이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크게 뛰면서 삼성은 이 범용 비중과 생산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가격 상승 국면이 이 실적의 직접적인 레버리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굳이 지금 이 매도를 할 때라고 보고 계신가요? 물론 지금 주가의 흐름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금 갱신해 주었고, 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삼성의 고점은 이 11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갔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삼성 20만 원 간다, 뭐 30만 원 간다 하는데, 뭐 그걸 누가 못해? 올라가는 차트에서 그런 걸 누가 못 말해? 라고 말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항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분할 매도. 여러분, 분할 매도. 우리는 저점을 맞출 수도 고점을 맞출 수도 없어요. 이 내가 생각하는 고점에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하단 구간에서 이 지지를 해주는 게 포착이 되면 그 구간을 위에서 정리할 물량을 추가할 지언정, 현재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아예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저 또한 최소 26년 6월까지는 그대로 홀딩할 예정이고, 그 후에는 이 주가의 흐름과 이 전체적인 증시 상황 속에서 이 대응을 해야지, 내가 목표가를 딱 정해두고 그때까지 홀딩? 저도 못해요. 하지만 26년 특히 초반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성전자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게, 이 상승 기간 중에 잠깐 월봉을 좀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그재그로 오른다라고 하죠. 주가는 큰 상승 이후 눌림이 나오고, 그 눌림은 과거의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밟고 크게 상승해준다. 자, 그렇게 몇몇 분이 그러면 과거 이 9만 원 라인을 밟고 더 큰 상승이 나오는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맞아요. 언젠간 분명히 이 구간을 밟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거고, 그 이후 저 구간이 지지 구간이 확실하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등이 세게 나와주겠죠. 하지만 이런 상승 차트에서 저 구간까지의 조정은 너무 깊어요. 이제 막 신고점을 뚫어주었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 중 하나가 이 삼성입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에 정말 우리나라가 뭐 반타작이 날 그 악재, 이 세계가 무너질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26년은 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우리에게 곧 이 숫자가 눈에 보일 거고, 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건데,
이 9만 원까지의 하락은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너무 깊은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저의 시나리오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 12만 6천 원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그때의 단기 흐름에서의 조정을 이 의미 있는 박스권 구간, 이 박스권의 상단인 11만 1,000원 이 구간의 발부로 내려온 뒤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제가 생각한 이 시나리오 12만 6천 원보다 위로 강하게 올리면 다시 또 새로운 상승 자리에서 주요 지지 라인이 생길 겁니다. 그럼 또 거기 가서는 그때에 맞는 시나리오를 세우면 되는 거고요.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선은 주요 지지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갈 때 싸게 사서 진짜 수익을 크게 보고 있을 때도 그 물량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매도할 때 그 매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시한 이 12만 6천 원이라는 구간에 도달하자마자 뭐 이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물량을 바로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결국에 이 저항을 맞는 게 확실시 확인이 되면 아예 정리할 수도 혹은 분할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이 삼성전자를 홀딩하는 분들은 결국 이 주요 지지라인을 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매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이 매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바로 우리가 이 주요 지지라인을 강하게 이탈하고 나서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정리하는 겁니다. 남들이 사서 뭐 남들이 팔아서 누가 여기가 뭐 목표가라고 해서 그런 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딱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주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 단기적인 흐름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 100% 알 수는 없지만 이 제가 말씀드린 현재의 주요 지지라인은 꼭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절대 이 단기적인 흐름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 언제까지? 이 26년 6월까지는 여러분이 최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있으면서 보세요. 이 삼성전자 주가가 어디에 있을지. 앞으로 이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도 여러분은 정말 많이 흔들릴 겁니다. 저 또한 흔들릴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 단타로 많은 종목을 들어가서 순환매 돌리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승 국면을 만난다면 적어도 한 파동 정도는 이 홀딩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이 주식으로 수익을 크게 내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지금 삼성전자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이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저 하늘의 김범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끔 옆에 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저 김범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특히 이 삼성전자로 꼭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에 저의 공부방에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점 혹은 바라는 점 이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울의 김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